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거대 기업 기술 기업이죠. 세일스포스. 이 회사가 AI, 특히 에이전트 엔터프라이즈라는 개념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데요. 단순히 AI를 좀 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AI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뭐 실제 성과는 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투자자로서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이거 같아요. 영업, 고객 서비스, 마케팅, 데이터 관리까지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한다. 세일스포스는 이걸 에이전트 엔터프라이즈라고 부르면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한 회사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기업 운영 방식 자체가 확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이 야심찬 비전, 그 실체가 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세일스포스가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놓는 거, 그 에이전트 엔터프라이즈 비전, 그거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그림인가요? 그냥 챗봇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AI 에이전트가 진짜로 영업 리드 찾고 고객 문의 해결하고 마케팅 캠페인 돌리고 이런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자율성하고 실행이죠. 그냥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세일즈포스가 그저 CRM 소프트웨어 회사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마케팅 자동화 툴, 마케팅 클라우드라고 하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는 타블로, 또 시스템 통합하는 뮬소프트, 그리고 협업 툴 슬랙, 에다가 방대한 고객 데이터 플랫폼까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게 세일즈포스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AI 기술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그 AI가 실제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멍석, 이미 잘 까여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데이터도 있고 그 데이터를 써서 실제 업무를 처리할 도구들도 다 갖춰져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네. 데이터랑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딱 통합되어 있으면 AI 에이전트가 단순히 정보 찾아주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실제 액션을 취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비스 요청 딱 들어오면 관련 고객 데이터 바로 착 분석해서 해결책 제안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까지 자동으로 쫙 실행하는 시기죠. 오, 다동으로요? 네, 이런 기반이 있으니까 세일즈포스의 데이터랑 AI 관련 서비스 매출이 최근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회사는 이런 흐름을 잘 타고 2030 회계 연도까지 연평균 두 자릿수 이상 유기적 매출 성장 이걸 자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플랫폼의 힘이 AI 전략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와, 두 다리 수성장이라니 정말 야심차네요. 근데 구체적인 숫자 목표도 있었죠? 2030 회계연도까지 매출 목표가 무려 600억 달러. 야, 최근에 인수한 인파마티카 기업은 빼고도 그 정도라고요? 이게 지금 매출 규모 생각하면 엄청난 건데 좀 너무 공격적인 목표 아닌가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600억 달러면 2026 회계연도부터 연평균 10% 이상 정말 꾸준히 성장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결코 만만치는 않죠.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50 by FY30이라는 거예요. 50 by FY 30? 네, 그건 또 뭔가요? 그냥 매출 목표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좀 다른 결인데 그 구독 및 지원 부분, 매출 성장률 있잖아요. 이걸 고정 통화 기준으로 보고요. 그리고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 영업이익률. 이 두 개를 더해서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넌갭 이익률은 보통 특정 일회성 비용 같은 거 빼고 회사의 어떤 핵심적인 영업 능력을 보여줄 때 많이 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매출만 막 키우는 게 아니고 수익성까지 같이 끌어올리겠다. 이른바 성장과 내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투자자들한테는 우리는 그냥 막 크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고요. 성장률 더하기 이익률 해서 50이라. 이야, 이거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네요. 근데 이런 목표가 그냥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뒷받침할 만한 뭐랄까 초기 성과 같은 것도 좀 있나요? 비전만 제시하는 건 사실 좀 물론입니다. 세일스포스도 그걸 잘 알죠. 그래서 구체적인 초기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자신감을 좀 내비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 및 AI 관련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게 약 12억 달러 정도 됐는데 전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120%입니다. 120%요?
와. 네, ARR은 아시다시피 구독 기반 비즈니스에서 매년 꾸준히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매출이잖아요. 이 수치가 이렇게 빠르게 는다는 건 미래 수익 기반이 아주 탄탄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확실히 인상적인 숫자네요. 근데 그 비전의 핵심인 에이전트 AI 관련 성과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그 에이전트 AI, 세일스포스는 에이전트 포스라고 부르는데 이것 관련 ARR도 이미 한 4억 4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이걸 도입한 고객사가 벌써 12,000곳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12,000곳이요? 네, CEO 마크 베니오프가 직접 나서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체 개발 제품이다. 이렇게 막 치켜 세울 정도니까요. 물론 뭐 CEO 발언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들어야겠지만 그래도 초기 고객 확보 속도는 분명히 빨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 뒤에는 2024 회계연도 시작하고 나서 R&D에만 1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구체적인 초기 지표를 딱 제시하면서 우리 장기 목표 그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고 한다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비전도 야심차고 그걸 뒷받침할 초기 성과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긴데 그럼 현재 세일즈포스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아무리 미래가 좋아도 현재가 불안하면 좀 그렇잖아요. 최근 실적은 좀 괜찮은 편인가요? 네, 현재 성적표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회계년도 2분기 매출이 약 10억 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고요. 핵심 사업인 구독 및 지원 매출은 11% 늘었습니다. 물론 뭐 과거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률에 비하면 약간 둔화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꽤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10에서 11% 성장. 뭐 안정적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 두 자릿수 성장 목표를 계속 이어가려면 AI 쪽에서 진짜 강력한 모멘텀이 터져줘야겠네요. 혹시 미래 매출을 좀 가늠해 볼 만한 다른 지표 같은 건 없나요? 네. 그 향후 12개월 안에 매출로 잡힐 계약 잔액, 이걸 커런트 RPO라고 하는데요. 이 지표가 11% 증가했습니다. 이걸 보면 단기적인 매출 흐름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긍정적인 신호는 회사가 연간 매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좀 올려잡았다는 겁니다. 411억 달러에서 413억 달러 사이로 예상하면서 한 8, 9%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 수익성 지표인 넌갭 영업이익률 전망치도 34.1%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건 비용 관리도 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재 사업도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해서 연간 전망치까지 올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현재의 안정성이 있으니까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에 투자할 여력도 생기는 거겠고요. 정확합니다. 네, 현재의 이 탄탄한 기반 위에서 미래의 그 야심찬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동력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솔직히 지금 이 10% 내외의 형제 성장률로는 아까 말한 50 by FY30 같은 목표 달성은 좀 어렵습니다. 결국 관건은 AI 에이전트 도입이 얼마나 빨리 확산돼서 실제 매출 기여도를 팍팍 높여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3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너무 많이 반영된 가격은 아닐까요? 네, PE 비율 36배면 확실히 뭐 싸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시장 평균보다는 꽤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계획 영업이익률이 30% 중반대로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AI를 통한 성장 잠재력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게 또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뭐랄까 소위 성장주한테 기대하는 프리미엄이 좀 붙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사야 한다 또는 이건 피해야 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운 약간 흥미로우면서도 좀 까다로운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잠재력은 보이는데 가격표도 만만치 않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명확한 매수 신호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려면 세일즈포스가 넘어야 할 허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게 만만치가 없거든요. 첫째는 AI 에이전트 기술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고객들이 이걸 진짜로 자기네 업무에 적극적으로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막대한 R&D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30%대라는 그 높은 수익성을 계속 지켜내야 하죠. 이게 정말 어려운 줄타기거든요. 성공해야 하고요. 기술 개발도 해야 하고 시장도 넓혀야 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어야 한다. 야, 복잡한 과제네요. 혹시 외부 환경 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거시경제 불확실성. 이건 항상 변수입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IT 예산을 줄이거나 투자를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일즈포스의 신규 고객 확보나 기존 고객의 서비스 확대에 좀 제동이 걸릴 수 있죠. 특히 세일즈포스는 대기업 고객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런 큰 기업일수록 경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경쟁 환경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엄청 밀고 있고 구글도 워크스페이스 AI 기능 계속 넣고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세일즈포스가 아무리 플랫폼이 탄탄하다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정말 거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자기네 그 방대한 사용자 기반이랑 생태계를 활용해서 AI 기능을 막 뿌려대면 세일즈포스가 경쟁 우위를 계속 가져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50바의 FY30처럼 너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목표를 달성하면 당연히 주가에 좋겠지만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달성에 실패한다? 그러면 그 실망감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목표가 높고 명확할수록 실패했을 때 충격파도 더 크니까요. 위험 요인들을 들어보니까 성공 방정식이 꽤 복잡하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기업용 AI 시장의 성장성, 여기에 좀 베팅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일단 소규모 포지션으로 시작하면서 좀 상황을 지켜보는 접근, 이게 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그 에이전트 폴스의 고객 채택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지, 시익성은 잘 유지하면서 성장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런 걸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꾸준히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시장 변동성 같은 걸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건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일 뿐이고요. 투자 결정은 당연히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핵심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현재의 이 높은 가치평가, 즉 프리미엄 밸류에이션과 미래의 성장 잠재력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균형점을 찾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세일즈포스의 에이전트 엔터프라이즈 전략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일즈포스는 AI를 단순한 기능 추가 이 정도가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 엔터프라이즈라는 아주 야심찬 비전을 내세웠고요. 2030년 600억 달러 매출, 그리고 50바이 FY3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에이전트 포스 초기 성과와 대규모 R&D 투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 상태도 비교적 괜찮아 보이지만 주가에는 이미 높은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고 또 경쟁 심화나 실행력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좀 생독행골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세일즈포스의 비전처럼 AI 에이전트가 정말로 기업의 다양한 핵심 기능들을 상당 부분 자동화하고 처리하는 그런 에이전트 엔터프라이즈 시대가 진짜 온다면요. 이것이 세일즈포스라는 특정 기업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 우리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 전체에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어떤 직무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또 어떤 직무는 좀 위협받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개인과 기업은 어떤 새로운 역량을 갖춰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 기업의 전략 분석 이걸 넘어서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험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